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느껴질 때 외로움은 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텅 빈 듯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예전처럼 자주 만나던 친구와 연락이 뜸해질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일 거예요.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배우자, 친구와의 이별, 은퇴, 그리고 건강 문제 등으로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하나의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감, 무기력감을, 신체적으로는 면역력 저하와 수명 단축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위험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외롭다는 신호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잠들기 전 혼자라는 생각이 반복될 때, 즐기던 활동이 재미없어질 때, 이런 신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로움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0대의 하루 외로운 일상 속 작은 행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70대 한 어르신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혼자 준비하는 밥상은 허전하지만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지요. 낮에는 집을 나섭니다. 공원을 걷다 만난 꽃, 가게에서 오가는 짧은 인사. 이 작은 연결이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연결감에서 옵니다. 오후에는 취미 시간이 찾아옵니다. 뜨개질, 책 읽기, 라디오 듣기. 혼자여도 몰입하는 순간 외로움은 잠시 잊힙니다. 취미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은 외로움이 깊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혼자이지만 함께한 기억은 늘 내 곁에 있다는 생각이 힘이 됩니다. 오늘은 한 어르신의 하루 속 외로움과 작은 행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작은 행복을 발견하셨나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롭지 않게 만드는 전화 멘트 3가지. 안녕하세요. 혹시 전화를 걸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신 적 있나요? 특히 오랜만에 연락할 때는 첫 마디가 어렵지요. 오늘은 외로움을 덜어주는 전화 멘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부 묻기.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엽니다. 상대방은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하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둘째, 추억 꺼내기. 지난번에 같이 갔던 시장이 생각나요?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서 전화했어요. 추억은 대화를 이어주는 불씨가 됩니다. 셋째, 앞으로의 약속 만들기. 언제 한번 식사해요. 다음에 만나서 더 이야기 나눠요. 약속은 관계를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안부 묻기, 추억 꺼내기, 그리고 약속 만들기. 이 3가지를 나눴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을 이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멘트를 자주 쓰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은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라고 여쭤봤었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정말 다양한 방법과 따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외로움을 잊는다고 하셨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걷는 시간이 마음을 정리해 준다고요. 정말 멋진 방법입니다. 다른 분은 손주와 자주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통화만으로도 웃음이 나오고 힘이 난다고요. 역시 가족의 힘은 크지요. 또 다른 분은 교회 합창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노래하며 함께할 때 외로움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를 건다는 실천 팁도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험을 들으며 느낀 건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극복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작은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음악의 힘,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멜로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이 외로움을 줄여주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감정이지만 음악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외로울 때 젊은 시절 즐겨 들었던 노래를 다시 들어보세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가족과 함께 부르던 노래, 친구들과 웃으며 불렀던 노래. 그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 시절의 따뜻한 추억을 다시 꺼내줍니다. 추억을 떠올리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음악은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노래 교실, 합창단, 악기 배우기 같은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목소리를 맞추고 박자를 함께 맞추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때로는 말보다 음악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잔잔한 피아노 연주, 클래식 선율, 파도 소리나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 이런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불안을 줄이며 깊은 휴식을 줍니다. 특히 잠들기 전 10분간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 외로움이 잦아들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지만 음악은 그 외로움을 덜어주는 친구입니다. 오늘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어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추억을 떠올리고 함께 노래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멜로디에 몸을 맡겨보세요. 여러분은 외로울 때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천곡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작은 나눔이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고 작은 도움을 줄 때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누군가를 돕는 행동이 행복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거나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런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반찬 나눔 모임에 참여하면서 많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주말마다 함께 식사하며 외로움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나눔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작은 나눔 속에서 우리는 연결됩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걷는 30분 산책, 외로움이 사라지는 발걸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30분 산책을 하며 외로움을 잊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외로움은 집안에 머무를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산책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 진행해 볼게요. 첫 10분은 천천히 걸으며 호흡 정리.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발걸음을 하나 둘 맞추면서 걷습니다. 다음 10분은 주변 풍경을 살펴보기. 꽃이나 나무, 사람들의 웃는 얼굴, 따뜻한 햇살을 보며 마음을 열어봅니다. 마지막 10분은 감사한 마음 떠올리기. 오늘 하루에 감사할 일 한 가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한 명을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30분의 발걸음이 끝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겁니다. 외로움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내일 모레 꾸준히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에 관한 책 한 권, 마음을 채우는 낭독.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로움에 관한 책 한 권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외로움은 때로는 글과 이야기를 통해서도 치유됩니다. 책 속에는 우리가 공감할 만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지요. 오늘 소개할 책에서는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보편적 감정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책 속 한 구절을 낭독해 드릴게요. 외로움은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는 마음속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향한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이 느껴질 때 어떤 책이나 글을 읽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천 도서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과 건강, 그리고 몸과 마음에 주는 영향.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로움이 우리의 몸과 마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감, 불면증, 집중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신체적으로는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수명 단축까지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의 건강 위험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은 관리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작은 대화 한마디, 산책, 취미활동 같은 단순한 실천만으로도 외로움의 악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정원 취미 그리고 작은 흙과 큰 위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로움을 줄여주는 정원 가꾸기 취미를 소개합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작은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위로합니다. 화분에 작은 꽃을 심어보세요. 매일 싹이 자라는 걸 보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베란다나 마당이 있다면 상추나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를 키워보세요. 직접 기른 채소를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물을 주고 잎을 닦는 돌봄의 시간은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정원 취미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혼자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흙을 만지고 초록을 바라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물을 키워보셨나요?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궁금증 답변.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주변 분들이 물어보신 외로움에 관한 질문들을 모아 답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왜 심해질까요? 관계 축소, 건강 문제, 사회적 역할의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여전히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밤에 외로움이 특히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고 짧은 명상이나 일기 쓰기를 해보세요.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혼자 사는데 외로움이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요? 네, 해롭습니다. 하지만 전화, 영상 통화, 커뮤니티 모임 같은 연결 활동만으로도 건강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앞으로도 주변 분들의 질문을 모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 줄이는 일상 루틴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로움을 줄이는 일상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아침 햇살 받으며 10분 산책하기. 둘째, 하루 한 사람에게 안부 메시지 보내기. 셋째, 좋아하는 음악을 15분 듣기. 넷째, 취미 활동 30분 실천하기. 요리, 글쓰기, 정원 등. 다섯째,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이 5가지 루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외로움은 점점 줄어듭니다. 외로움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더 깊어진 외로움.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이후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팬데믹 동안 우리는 집에 머물러야 했고 많은 모임이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외출이 제한되면서 외로움이 더 깊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지금도 사람들과의 연결을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은 단지 혼자가 아니라 익숙했던 연결이 끊겼을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만남, 짧은 전화, 동네 모임 참여. 이런 행동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분은 외로움이 더 커졌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로운 순간 듣기 좋은 명상 오디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짧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외롭고 마음이 허전할 때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짧은 명상은 외로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5분만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해보세요.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뜨개질 배우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로움을 줄여주는 취미 활동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뜨개질입니다. 뜨개질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이 있고 차분히 몰입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기초 코바늘 뜨개질을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 실을 걸고 고리를 만듭니다. 두 번째, 바늘을 통과시키며 작은 사슬을 만들어 갑니다. 세 번째, 반복하면서 원하는 길이를 만듭니다. 뜨개질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완성품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손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성취감이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로 외로움을 줄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한 사연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주변 분들께서 이야기하신 외로움 극복 사연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매일 하루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합니다. 덕분에 외로움이 많이 줄었어요. 정말 작은 실천이지만 큰 변화를 만든 방법이지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눔이 외로움을 줄이는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책을 낭독하며 혼자 보내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혼자여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계속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17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외로움 토크쇼.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혼자만의 외로움이 아니라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떤 전문가분은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전문가님은 시니어 세대가 겪는 외로움의 원인을 관계 축소, 은퇴, 건강 문제에서 찾습니다. 극복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몸을 움직이고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 둘째, 취미를 통해 나 자신과 연결되는 것. 셋째, 지역 모임과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혼자서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작은 실천을 더한다면 우리의 하루는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18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롭지 않게 만드는 작은 나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나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고 작은 도움을 주는 순간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거나 손주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제로 반찬 나눔 모임을 통해 친구를 새로 사귀고 주말마다 함께 식사하며 외로움이 줄었다는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마음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19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걷는 30분 산책, 외로움이 사라지는 발걸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30분 산책을 하며 외로움을 잊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처음 10분은 호흡을 정리하며 걷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발걸음을 하나 둘 맞추며 걸어봅니다. 다음 10분은 주변 풍경 바라보기. 꽃이나 나무, 따뜻한 햇살, 길가의 작은 움직임을 눈여겨보세요. 마지막 10분은 감사한 마음 떠올리기. 오늘 하루 감사한 일 한 가지 떠올리며 걸어봅니다. 산책을 마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외로움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훨씬 줄어듭니다. 20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과 행복, 그리고 혼자여도 즐거운 삶.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로움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불행으로만 받아들이지만 혼자여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즐기고 취미를 통해 성취를 느끼는 것. 이런 순간들이 모여 행복을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혼자는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행복을 느끼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21번째 이야기입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함께라서 즐거운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노래 교실, 건강체조, 독서 모임, 그리고 봉사활동까지. 혼자였다면 외로움을 크게 느꼈을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다. 커뮤니티의 장점은 함께한다는 연결감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웃고 함께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혹시 아직 참여해보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모임을 찾아보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22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인의 사연으로 만든 짧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인이 들려준 외로움 극복 사연을 바탕으로 짧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창밖을 보며 혼자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면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 작은 인사가 대화가 되고 결국은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외로움은 작은 행동 하나로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짧지만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2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외로움의 원인 극복 방법, 시니어 일상, 전문가 조언, 나눔, 커뮤니티 활동까지 다양한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을 나눠주셨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리즈를 바탕으로 더 깊은 주제에 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